자, 교재는 6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1쪽. 자, 61쪽 보시면 노새 두 마리 들어가기 전에 읽기 전에 먼저 보고 위에 줄거리 볼게요. 자, 우리가 중3 올라가서 배우는 문학 파트에서 첫 번째는 문학은 뭐다? 작가의 심미적 체험 안에 담겨져 있는 심미적 인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독자는 그 안에서 내용이나 형식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작가 그리고 다른 독자와 소통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활동이고 두 번째 활동은 문학작품 안에는 당시 시대가 거울처럼 비춰져 있다. 그래서 시대를 고려해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상이 나타나는 소재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찾을 거고 여기에 그때 당시 시대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그러면 그때는 그랬다 이런 건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고 여전히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건 뭐예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읽고 시대가 다르지만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새 두 마리는 배경이 언젠지를 꼭 알아둬야 되겠지? 언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자, 1970년대.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의 전이죠. 자, 그러면 전쟁 직후 1950년대. 자, 우리 50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알죠?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매우 비참했다. 자, 전쟁이 막 끝났으니까 다 폐허가 되고 엉망진창일 거야. 자, 미래에 대한 계획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자, 문제는 어디로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거. 그 과정에서 자,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돈 벌려고 젊은 애들이 어디로 와? 도시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농민들이 많아지자. 자, 그러나 도시로 생활터전을 옮겼다고 해서 이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기술조차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노동뿐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도시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점차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가 그들끼리 어울려 살아야 했다. 그래서 시대는 발전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 변두리로 나아가서 자기네들끼리 걔네들끼리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본격적인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도시 변두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정비되고 생활 환경도 나아졌다. 이런 게 도시화야.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도시 변두리에 사는 빈민층의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기만 하였다. 오히려 생활이 나아지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만 느끼게 되었다. 화려한 도시의 일부에 살면서 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점점 초라해져가는 도시 빈민들. 그들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 발전의 어두운 다른 얼굴이었던 것이다. 아까 70년대에 뭐가 일어났다? 산업화, 도시화가 막 빠르게 진행된다. 여기에 같이 발맞춰 간 사람들은 점점점 생활이 나아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발전해서 소외되면서 점점 더 힘들게 살아간다. 자,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느껴지니까 더 괴롭기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엊그저께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인가?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디냐면 저기 노원구 백사마을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여기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면서 개랑 고양이 같은 거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막 구조하고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 요 백사마을도 이제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 자체가 과거 이 도시화가 진행 중일 때 여기로 약간 뭐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살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 샀던 곳. 아까 말했죠.
이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살 곳이 없으니까. 바로 여기도 그런 곳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라고 하잖아. 여기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노새 두 마리 줄거리 전체 한번 볼게요. 자, 배경은 어디냐면 가난한 변두리 동네. 자, 변두리. 도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문화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우리 문화주택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이때 당시 새로 생기는 그 집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본문에서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로 얘 표시할 겁니다. 자,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역시 노새도 본 적 없고 마차도 제대로 본 적 없을 거야. 특히나 연탄. 다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우리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 속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들이 발단에 많이 나와요. 자, 연탄 배달하는 아버지는 새동네. 자, 이러니까 새동네라면 이제 도시화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동네가 생기면서 일거리가 많아진 것에 만족하고 나 또한 노새에 호기심을 갖는 새동네 아이들을 보며 어깨가 으쓱해진다. 자, 나는 노새를 사랑하고 노새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요. 자, 전개. 어느 날 연탄을 싣고 언덕을 오르던 마차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고 그 사이에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달아나는 사건. 자, 이게 중심 사건입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찾아 거리로 나섰으나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다. 위기. 나는 간밤에 노새가 고속도로로 달아나는 꿈을 꿔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노새를 찾으러 거리로 나온 나와 아버지는 눈깔이 날리는 거리를 헤매지만 자, 노새 찾으러 다니는데 날은 춥고 눈깔까지 날리면 나와 아버지는 더 힘들죠. 우리 보통 소설 속에서 배경은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하는 한편 또 인물의 처지나 심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눈깔이 흩날리고 춥다라는 건 아버지와 나의 처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노새를 찾기 어렵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나와 아버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자, 70년대 이미 도시인들은 타인에 무관심해요. 자, 해질 무렵 아버지와 나는 동물원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다가 얼룩말 우리 앞에서 발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자, 바로 동물원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노새는 어떤 존재인데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고요. 자, 70년대면 이미 자동차 다니는 때야.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는 존재. 자, 그리고 아버지처럼 시커멓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고된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말. 자, 이제부터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자, 다시 의지를 다지면서 집에 왔지만 노새 때문에 입은 피해 문제로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찾는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소식을 전해 들어요. 자, 아버지 어떻겠니? 절망감에 빠져들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에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지고 나는 아버지를 쫓아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노새 두 마리예요. 자, 제목의 의미 이따가 찾아볼 거고요. 자, 1인칭 관찰자 바로 누가? 내가. 주인공 누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나는 누구? 어린아이요. 아버지의 자식이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자, 어때? 자,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할 거야. 어떤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 잘 없어요.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보이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더 잘 전달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경은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동네를 배경으로 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자, 변두리 동네가 배경이라고 했죠? 자, 이 변두리는 어떤 곳? 시대 변화나 발전에서 소외된 곳. 그래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 발전에서 소외된 곳이라서. 자,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떻대?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역시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 빈민층이 대부분이야.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자, 물론 요즘도 연탄이 있겠지. 하지만 이때는 난방을 연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 서울 사람들은 연탄을 떼고요. 시골 사람들은 장작을 떼겠죠. 장작. 알겠어?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 알려줍니다. 언제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시대적 배경 1970년대다 라는 거 보여주는 데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자, 이제 아직 이 변두리에 그 동네가 막 제대로 안 생겨 있었는데 저기 빈 곳에 집이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 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자, 이때 새로 나오는 주택의 형태라고 했어요.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꼴이 잡혀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자,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자, 허름한 집은 우리 변두리에 있는 우리 집이나 우리 옆집,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자, 지금 뭘로? 하나의 골목을 사이로 금을 긋듯이 딱 나뉘어져 있다. 바로 어떻다? 단절되어 있다,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절.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자, 새 동네.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 동네라 불렀다. 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단지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자, 뭘 기대했겠어? 이제 좀 장사가 좀 되려나? 물건 좀 팔리려나? 돈 좀 벌려나? 그 전까지는 가게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두 홉짜리 소주병만 욕실하게 많았는데, 자, 왜 소주병만 있겠니? 소주만 팔리니까. 자, 보통 소주 하면은 힘들게 육체 노동하고, 특히 싼 술이다, 싼 술. 너무 고되니까 술 때려 먹고 자는, 이런 거 가난한 동네라는 걸 보여줘요. 다른 건 거의 없어. 다른 건 물건들이 안 팔려서 먼지가 쌓여 있는데 소주만 나가.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니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허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상자도 끼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들에서요, 환타나 미린다도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환타 미린다를 시대적 배경으로 안 보는 게 더 많은데 얘를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도 있어. 그럼 학생들 입장에선 아니 요즘도 환타랑 미린다 다 있는데 이게 왜 시대적 배경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이걸 왜 시대적 배경으로 보냐? 여기서 뉘앙스를 봤을 때 원래는 물건이 다 안 나가. 그래서 소주만 막 있었는데 그 병들 사이에 점차 새로 나온 음료수를 꺼내놨다, 들여왔다라는 거야. 뭐 콜라 사이다가 아니잖아. 환타 미린다는 70년대 새로 나온 음료수. 이때 당시 새로 나온 음료수를 들여놨다라고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또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미국의 퍼머스트사와 제휴해서 만든 아이스크림, 이때 당시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자, 사과는 좀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잘 안 팔려도 들여놓을 수 있는데 귤은 금방금방 썩어.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귤 들여놓기 어렵거든? 근데 뭔가 팔리겠지? 하고 귤도 들여놨다.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이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자, 누가 다가오는 걸 거절했겠니? 새동네 사람들이? 새동네끼리는 그래도 같이 얘기하고 지낼 수도 있을 거야. 누구를? 구동네 사람들이랑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 약간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뭐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도 거의 이런 유사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총각 뭐 그런 주택촌을 나눠서 우리 아파트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를 못 지나가게 막아버린다든지 아파트를 통과해서 못 지나가게 막 해버린다든지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봤었잖아. 바로 경제적인 어떤 격차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이거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떻다? 개인주의적이다. 자,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진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일이 늘어나서 속으로는 새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자, 나는 관찰자니까 내가 그냥 짐작하는 거야. 식구들 앞에서조차 나 떼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자, 아버지 약간 자존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자, 새동네가 들어서면서 어디에? 구동네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구동네는 되게 가난하고요. 자, 이따가 나올 수 있는데 문화 수준도 안 높아서요. 애들은 막 싸움질만 하고 막 그래요. 자, 새동네는요, 풍족하게 삽니다. 바로 문화 수준이나 이런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어울리지 않는다. 자, 우리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됐다. 바로 변두리다라는 거. 자, 골목 하나를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었어요. 단절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넘어가면 자, 그러다가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바로 어제로 거슬러 올라가죠.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집에 가서 공부나 해 하면 다 했어요 하면 말리진 않아요. 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얘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서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제비를 하였다. 자,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자, 노새가 달아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도 되고 자, 그리고 아버지가 늘 이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면서 일을 해야 돼. 바로 아버지 그리고 노새의 고된 노동, 고된 삶을 말해요. 요것을 보여주는 역할, 힘들게 살고 있다. 자,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자, 아버지의 겉모습 외양 묘사로 간접 제시합니다. 왜? 관찰자니까. 자, 아버지. 자, 놀라고, 당황하고,
자,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더 힘들게 만드네.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자, 살얼음 때문에 밀리지가 않아요. 1야, 우라질 놈의 노새 1야.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자, 노새도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됩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떼구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라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 노새가 달아납니다. 내 노새. 자, 아버지 어떻겠니? 당황스럽고, 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쎄하해졌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막막감에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러지 말고 서로 나뉘어서서 찾아봅시다 하고 찾으러 갑니다. 자,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자, 어때? 자, 배경이 어떠냐?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자, 우리 당시 도시화가 진행 중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가 막 달리고 5층 건물, 3층 건물이 막 즐비한 거리에 노새가 끄는 마차가 다닌다? 와, 맞지가 않죠. 바로 노새 마차가 시대에 굉장히 뒤처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뚝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어때요?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헤매고 다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자, 개인주의적이다.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특히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하다. 그냥 뭐야? 허구는 하지만 도와주거나 혹은 손길을 내밀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전개 연탄을 배달하는 중에 마차가 밀려 내려가서 노새가 달아나고요. 자, 노새의 상징적 의미 별표. 자, 가족을 위해 힘겹게 일하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때요? 뭐 도와주려고 안 해? 이웃에 무관심하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노새를 찾고, 얘들아, 정신 차려봐라. 자, 노새를 찾으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성인 금지 시간이 다 돼서야 돌아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가 꿈에서 노새가 소동을 막 부리다가 시장에 갔다가 큰 길을 지났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떠나는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을 통해 노새가 달아나고 나서의 장면을 관찰자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건 얘기를 못 해줘. 근데 꿈을 통해서 얘가 그냥 달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아나면서 얘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 또 고속도로 타면 멀리 가죠? 멀리 떠나서 찾지 못할 거라는 걸 암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노새를 찾으러 나왔어요.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나는 언뜻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배고파서 시장 쪽으로 갔는지. 나는 말해놓고도 좀 웃었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자, 그랬다. 아버지 손이 어때요?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자, 아버지의 고된 삶을 보여줍니다. 자, 힘들게 살아서 손이 아주 그냥 거칠어요.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왜 아버지랑 손잡고 걷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까? 자, 우리 이때 7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 70년대는 어떤 사회냐? 아버지가 애들을 막 돌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사랑하는데 막 표현하고 챙겨주고 다정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 아버지가 앞서가고 뒤에 엄마가 애들 손 붙잡고 막 쫓아가는 거야. 아빠는 막 앞으로 막 팍팍팍 가고 이런 거.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는 아빠 손을 잡았어. 그래서 어때? 웃기면서도 우쭐합니다. 물론 아빠가 너무 일하느라 바빠서 손 붙잡고 놀러 다닐 시간이 없기도 했어. 하지만 당시 70년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빠가 애들 손 붙잡고 걷는 일은 잘 없었다. 자,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어떻다? 무관심하다. 자,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시장으로 가봐요 했으니까 노새를 찾으러 나갑니다. 자, 손을 잡은 나와 아버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 자,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나한테 손을 잡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다? 우리가 잡든지 말든지. 자,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삭막한 현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절정으로 가면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자, 왜? 노새 생각밖에 없어, 아빠 지금.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자, 얼룩말을 보니까 노새 생각이 나서 여기서 딱 멈춥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어디죠?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자, 어떤 점이 같아요? 자, 고된 노동을 하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자,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죠. 약간 뒤처져 있는 존재.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나는 동물원에서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 외모나 삶이나 그렇습니다. 바로 노새와 아버지 모두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종이 칠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를 종칠 때까지 풀고 쉬었다가 이어서 결말 나갈게요. 자, 그럼 우리 결말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아버지와 이제 동물원을 갔다가 나옵니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 술집에서 발을 멈췄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뭐야? 노새 목까지 내가 하겠다. 자, 무엇을 보여주냐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새가 없어졌다면 노새 목까지 내가 한다.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자, 이 노새가족 되게 불쌍한 건데 얘는 지금 좋아한단 말이야. 자, 나 어떤 아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은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루고 갔다는 것이었다. 자, 지금 아버지 깨뜨린 연탄도 물어줘야 되고 그 연탄값 낸 사람한테 또 그것도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뭐야? 노새도 잃어버렸는데 심지어 잡아 넣어야겠대.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때?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자, 아버지 굉장히 절망하겠죠.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 또 한 마리의 노새는 누구? 아버지. 바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존재죠.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뭐?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은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지금 네모한 애들은 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가는 거고 노새는 시대와 맞지 않는 겁니다. 대조적인 소재예요.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자, 왜? 아, 그렇구나. 대처해. 이 도시에 적응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노새 아버지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빈민인 아버지를 관찰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삶의 안타까움,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말의 소주제 보시면 자, 노새가 피해를 입혀서 경찰이 찾아오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자, 뭐 하겠다? 바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노새가 하던 일까지 다 해야겠다라는 책임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노새는 마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달아납니다. 이 달아난 노새는 노새와 같은 빈민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 빈민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 그래서 소외감과 이로 인한 삶의 어려움에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버지. 자, 한눈에 보기. 자, 주제는 산업화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층. 자, 이 사람들을 노새로 표현했고 이 사람들의 힘든 삶을 나타내 줍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어린아이가 서술자고요. 자, 배경이 되는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는 소재들이 나왔습니다. 또 노새는 상징적 소재였죠. 자, 배경은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동네예요. 자, 서술자 어린아이인 나 1인칭 관찰자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서술하다 보니까 보이는 걸 그냥 그대로 서술해요. 자, 그리고 아버지를 또 되게 사랑하는 존재거든. 얘가 아버지를 되게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낙오된 사람, 아버지가 느끼는 상실감이나 슬픔이 더 잘 전달되고 또 애정어린 눈으로 계속 서술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 안타까움도 잘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적 배경. 자, 말이나 노새가 끄는 연탄 마차는 사라지고 3륜차, 자동차가 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변두리 마을에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자, 새로 주택가가 만들어지죠. 자, 시골에서 원래 마부였던 아버지는 도시로 옮겨와서 역시 노새를 이용해 연탄 배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가난한 삶과 풍요로운 삶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자, 노새 두 마리, 노새 연탄 마차를 힘들게 끌고 자동차에 밀려 사라질 운명. 자, 결국 멀리 달아나죠. 자, 아버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겹게 연탄 배달을 하고 있고요. 자,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요. 결국 변두리에서도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나가버리죠. 자, 바로 아버지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다? 노새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문제 68쪽까지 풀어주세요.